그래서 아무리 막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나한테 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간짜장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선은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케이스입니다. 저 뭐 무서운 말 하시는 것 같아. 흑감하게 만남 회생요리사 오늘의 셰프터 케이준입니다. 네, 최나경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1의 진정한 주인공 임태현 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번에 제가 광역 거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두 명이네. 근데 요 흑백요리사는 저 백인의 셰프들이 다 주인공이죠. 워낙 들어올 때 좀 임팩트가 컸어요. 탕탕탕탕 막 치며 들어오니까. 작가가 시켰죠? 아니요, 그거 안 시켰어요. 진짜로? 네. 면접 볼 때 이력서에 제가 이력 사항을 전체적으로 빼곡하게 집어넣고 갔어요. 네, 그걸 보시고 나서 이 사람 짜가방 요리사 키워드가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막 연락이 와서 셰프님 짜가방 요리사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흔쾌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철가방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약간 그걸 시키긴 했네. 근데 선택은 저한테 하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경복궁역 서촌에서 아량을 운영했을 때 그때는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배달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던 철가방을 들고 갔죠. 갑자기 작가님이 등을 딱 치더니 셰프님 액션 좀 취해주세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없잖아. 그 짜장면 시키시고 난 다음에 딱 하겠죠. 예. 결론은 여러분 작가가 시킨 거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들 없으면 중식 쪽은 좀 내가 좀 왕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번 제가 시즌 1을 나가서 느꼈던 점이 있는 게 원래 제 목표는 20인까지 드는 게 목표였어요. 예. 근데 제가 여경래 사부님이랑 안면은 있는데 저를 모르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경래 사부님도 저를 얼굴은 아는데 제 이름도 모르고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경래 사부님한테 나가서 큰 절을 올리고 나서 이제 여경래 사부님이랑 이제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 1대1 마주하게 됐는데 저는 거기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최고한테 진짜. 아니, 여경래 사부님이랑 같이 한 자리에 같이 있게 되면은 그게 뜻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저한테 천운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막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나한테 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실력뿐만 아니라 저는 운도 실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셰프님의 음식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경래 사부를 이겼다는 거는 좀 엄청 상징적인 게 사실은 그게 있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 같은 느낌. 근데 생기는 거. 후에는 그게 실패한 거지. 후대부를 그걸 못 깬 거지 아무도. 약간 마인부가 아니 근데 그 후에 뭐 이제 들리는 이제 사담으로는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또 따로 또 인사드리고. 인사 많이 드렸어요. 리스펙이지 리스펙. 존중하는 걸로. 저는 근데 항상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시고, 감사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죄송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찾아뵈려고 해요. 왜 제가 시간이 나면은. 근데 찾아뵈지 않으셔도 시즌 3에 그분이 팀 꾸리고 갑자기 했다. 그가 돌아왔다. 헐가방을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아니 이런 거지. 그 1대 매치에서 빨리 나와야지. 자네 뭐하나. 임태훈 셰프님에게 있어서 중식은 뭡니까? 중식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식집 배달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중식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방 요리사가 될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요리를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는 중식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 원래는 그냥 요리사가 꿈이었죠. 요리사가 꿈이었지만 제가 이제 한식당도 다녀보고 양식당도 다녀보고 근데 거기서 딱 일을 배웠을 때 느꼈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중식의 길로 갔죠. 중식 길로 딱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한족 친구들이 많은 데서 일을 배웠거든요. 구박도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버티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버티 고개가 됐군요, 이제. 근데 저 궁금한 게 아량이랑 도량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가게를 오픈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죽은 가게를 얻어가지고 2014년도에 홀집을 하려고 처음에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첫날 세 팀 들어오고 둘째 날 세 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계속 쌓이니까 그 압박감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예전에 했던 그런 거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전단지를 맞춰서 손님 없을 때는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직원을 한 명씩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가게에서 10개월 만에 일매출 160만 원, 150만 원?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그렇게 매출을 끌어 당겼잖아요. 그래서 1년 8개월 만인가? 진짜? 1년 8개월 만에 옆에 건물 1, 2층으로 옮겼어요. 1, 2층에 옮긴 다음에 그 좀 장사가 좀 잘 됐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딱 아량 7년 차에 2021년도에 도량을 만들었죠. 그러면 아량은 있고 그 도량도 따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둘 다 있는 거예요? 아량은 접었습니다. 2024년도 4월 달에 접었어요. 그렇게 아량을 하다가 이제 도량을 만들었어요. 근데 도량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아량도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량을 만든 이유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식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아량은 한계점이 있는 게 배달도 하고 직원들도 많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엔 직원이 9명 정도 됐으니까. 그때도 많았네. 예,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있지만 그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홀과 배달을 같이 쳐야 되니까 맞아.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이 그냥 한계적. 그냥 막 밀어내는 느낌이네. 음식을 그냥 빼는 느낌. 음식을 빼는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일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연구를 하거나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이러니까 나 이거 그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도량형 그 건물에 딱 그 자리가 나왔길래 코로나 때 코로나인데 그걸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있었어요. 그 원래는 빌라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여기가 임대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때 코로나 초기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딱 했는데 공사를 3개월을 진행하고 나서 제가 예상은 6월에 오픈을 예정을 잡고 갔는데 7월에 오픈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4단계 격상 난 거예요. 그치. 엄청 더 심해졌지. 맞아. 21년에. 최악이다, 최악. 엄청 심해졌지. 그렇죠. 맞아. 9시까지. 거기서 투자를 한 금액을 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량에서 번 거를 도량은 도량으로 그냥 낚으라고. 맞아. 낚으라고. 이건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장사를 한 지금 현재로선 12년 차예요. 12년 차인데 아량을 운영해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재방문율 만약에 10명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10명 중에서 7명만 와도 재방문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그거를 저는 보고 이거는 100% 버티면 된다. 된다.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흑백 요리사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도량은 잘 되고 있었나요? 그쵸,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미 잘 되고 있었었구나. 이 동네에서는 이미 그 좀 맛있는 중식 먹으려면은 도량 가야 된다. 그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팔보 환자까지. 팔보 환자는 이것도 또 약간 팔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판매를 못 해요. 제가 왜요? 그게 한 피스 만드는데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야,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동파육에 매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파육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50kg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보 환자를 주문을 받게 되면은 누구는 드시고 누구는 못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제가 또 철가방 요리사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매달마다 거기서 이벤트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만? 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이다. 근데 대신에 무료 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뭐야? 요즘 짜장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전에는 춘장을 쓰더라도 직접 볶아서 썼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편리하게
볶음 춘장이 나와요. 그래요? 네.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 춘장을 어떻게 볶냐에 따라서 그 가게의 맛도 달라져요. 볶는 스킬이 있는 거구나. 볶는 스킬이 있고 덜 볶이면 덜 볶은 맛이 나는 거고 그 가게만의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잘 볶으면은 진짜 맛깔나게 이제 맛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춘장의 그 된장에 그 오묘한 향들이 그 요리 셰프들의 그 손끝 하나의 차이로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되게 예민한 음식이구나. 예전에는 그 라드유를 좀 많이 썼는데 예, 라드유를 요즘에는 많이 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라드로 볶는 짜장. 그거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드로 볶는 짜장은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지는 제가 다른 가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도량은 라드입니까? 라드죠. 우리 지금 서울권에서 강남권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볶음밥으로 오는 게 그 볶은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비벼서 기름밥이다. 아시죠? 아시죠? 그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진짜 바쁜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볶음밥을 초벌을 볶아놔요. 그러니까 준비 스타트가 그래요. 볶아놓고 손님이 오면은 원래 바로바로 볶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바쁜 곳은 어떻게 하냐면은 밥솥에 볶아놓은 이제 초벌을 하고 나서 이후에 완성본까지 다 볶아요. 볶은 다음에 그거를 밥솥에 넣어요. 그래서 좀 기름지게 그래서 느껴지는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기름이 위에 있던 부분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기름에 뭐 기름을 먹었다 막 이런 소리가 뭐 찐내 난다, 뭐 누린내 난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게 그 이유고 너무 바쁜 가게들은 그렇게 하는 곳이 조금 종종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근데 그게 있어요. 아량 때는 30인분짜리 밥통 2개가 점심에 다 나가니까. 와, 대박이다. 엄청 많이 나갔네.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그게 밥통 안에 30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기름이 아까 먹으니까. 예. 기름도 내려가고 이게 그 군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많이 안 나갔어요. 다시 볶아요. 왜냐면 군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상에 나가버리면 100% 날라가요. 그렇지.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해지나 보나. 여기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볶음밥이 또 비밀. 이거는 임태우 셰프님께서 확실하게 저는 딱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짜장. 원래는 건짜장이라고 해서 마른 짜장, 비벼 먹는 짜장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가끔 꽤 많은 가게에서 간짜장을 시켰는데 양파가 볶아졌는데 어떤 건 익은 양파가 나와요. 제가 판단했을 때 섞었었다. 이거 짜장에다가 그냥 양파좀 몇 개 썰어 넣어서 볶은 느낌이 나. 저는 이거 분명히 양파가 투명한 걸 봤거든요. 그거는 너무 오래 익혀진 거야. 그거는 지금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간짜장은 그게 안 되지. 이 간짜장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선은 조남이 어떻게 되지? 저 케이준입니다. 저 무서운 말 하시는 것 같은 케이준입니다. 케이준 씨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까다롭다. 까다로우신 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맞아요. 근데 그게 있는 게 이거는 좀 좁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든 요리사들이 바쁜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도리를 항상 생각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건짜장 말 그대로 건짜장 이게 야채가 살아있고 이제 그 수분감이 없고 고기에 그 양파에 달라붙는 춘장과 이제 면이 융합이 되면서 야, 벌써 맛있다. 후루룩 하면서 이제 먹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간짜장인지 이게 건짜장인지 그러니까 건강짜장이야 그냥. 뭐 이렇게 드셨던 거는 맞아요. 좀 미리 볶아놓던 짜장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제 이게 간짜장도 사실상 즉석에서 간짜장을 바로 하는 데는 그닥 많이 없어요. 원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고. 시간이 걸려서. 인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력이 있으면은 그것만 담당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해요. 그 팀이 아예 있어야 되구나, 담당이. 그리고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바로바로 볶아져서 나오는 곳은 10군데 치면은 2군데 뿐이 없다. 그 정도로 적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 이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느리겠구나.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유두리끼에 조리를 하면 빨리 나오지만 유두리를 좀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안 하시겠죠. 그러면 도량은 어느 정도 타협했나요? 도량은? 저요? 네. 저는 간짜장 판매를 안 하는데요. 나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해! 근데 간짜장에는 원래는 전분이 안 들어가고 춘장과 조미료만 들어가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조 형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하시는 뻑뻑한. 뻑뻑한. 근데 이제 물도 안 들어가요, 심지어. 그럼 이 채수와 네. 거의 이런 걸로만. 채소로 이제 나오는데 뭐 많이 물렀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달을 간다 간짜장을. 근데 그런 배달 가는 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분기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전분기가 안 들어가면은 물이 돼요, 물. 예. 갔을 때, 도착했을 때. 왜 그러냐면 염분 들어가죠. 미원 들어가죠. 설탕 들어가죠. 그럼 춘장 묻었어요. 그러면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볶아도 수분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옛날에 멍청한 얘기이긴 한데, 짜장면 먹다가, 이게 갑자기 묽었던 게 이렇게 풀어지면, 뭐, 침이 너 나고, 침이 뭐 안 좋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맞아. 그 원래 진짜 녹말이 자꾸 입에 붙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안 풀리는 거죠, 전분기가. 전분이 이제 침이 다거나 아니면 쇠가 닿거나 그러면은 풀려요. 아, 그러면 저 진짜 궁금한 게, 짜장면은, 그 쌤 말씀하셨잖아요. 새 젓가락보다 나무 젓가락 훨씬 나아요? 나무 젓가락이 낫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느낌이지. 이게 잡히는 게 다르니까. 미끌미끌과 이게 탁 잡히는. 그리고 그 감성이 있지. 나무 젓가락의 감성이 있지. 아니 근데 무슨 챗 GPT도 아니고 중식 챗 GPT를 지금 계속 물어보니 너무 재밌어. 너무 답이 다 나와. 왜 이렇게 많이 아냐? 중식협회에서 지금 자리가 뭐죠? 오! 저 부회장입니다. 야, 중식 협회가 있어? 네, 또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뭡니까? 탕수육에 대한 논란. 탕수육. 야, 이거는 놀랍고. 이거 오피셜로 들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탕수육을 뭐 찍어 먹냐, 구워 먹냐. 근데 저는 제 기준에 정한 게 있어요. 원래 탕수육은 복먹이다. 그리고 딱 식당에서 저 여기 볶아집니까? 그랬을 때 아니요 하면 네 하고 속으로 이 집 멀었구만. 근데 볶아집니까? 예 볶아. 이 집 믿을 수 있군. 약간 이게 있단 말이죠. 까칠하네. 맞아요. 까칠해. 근데 중식이 또 진심이니까. 자, 좋아하니까 맞아. 셰프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저도 뽕먹인데 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부먹으로 그냥 소스를 따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손님들께서 이제 부어 먹냐, 찍어 아니면 먹냐. 찍어 먹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이제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뭐 본인의 기호. 그렇죠. 하지만 찍어 먹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게 안 좋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아니 찍어 먹더라도 반 이상은 더 눌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설마 이게 턱이 있어요? 많지. 도량은 그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따로 소스 따로 나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경향이 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볶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면 그 집은 셰프가 능력이 있는 거고 안 돼요 하면 그게 기술이 없다는 거라 그랬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여기 매장 가가지고 볶아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진상이죠. 내가 우리 또 저희 또 셰프톡에서 이 셰프의 킥이라고 그 코너 속의 코너인데 약간 음식 먹을 때 약간 요런 거 팁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있어요. 저는 짬뽕 먹을 때 식초 뿌려 먹어요. 어떤 맛이에요? 그 똠양꿍 비슷한 계열. 그 새콤함이 그럼 뭐 산미가 딱 잡아주는 게 있다고. 아니 왜냐면 식초가 주는 맛이 있잖아. 그럼. 그리고 이제 짬뽕이 이제 먹다 보면은 짜잖아요. 그러니까 짠 짬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면을 다 먹고 나서 그다음에 국물을 한 반 드링크 정도 한 다음에 남았을 때 식초를 막 뿌려가지고 딱 먹으면은 염도가 줄죠. 식초 때문에. 근데 이제 산미 올라가고. 산이 올라가고 끝나는 거죠. 개운하게 또. 해장은 딱 그렇게 하면 돼요. 해장을. 짬뽕 먹다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식초를 한 번도 안 넣어봤거든 짬뽕에. 네, 맛있어요. 밥 먹다가 마지막에 샥 둘러서. 침 나온다. 힘들 정도.
흑백요리사 2에 진짜 감동적인 결승전에 이제 미션이 있었거든요. 본인을 위한 요리를 만들다. 그거 봤어요. 임태훈 셰프님께서 만약 그 결승 미션을 받으셨다면 본인은 어떤 요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 요리잖아요. 아 맞아 그럴 수도 인생 요리. 있죠. 인생 요리, 나를 위한 요리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시래기 짜장을 할 것 같아요. 아 시래기 짜장 그거는 엄청나죠. 그 스토리는 저 봤죠 이미. 그래서 이제 이유가 인생의 요리, 왜 나를 위한 요리잖아요. 나를 위한 요리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었던, 아니면 즐거웠던, 막 추억이 있는 이런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제가 중식 요리사이기도 하고 할 건 많지만 그래도 중식의 기본은 짜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짜장으로 저의 이제 추억이 담긴 그 시래기로 이제 음식을 했을 것 같아요. 중식의 근본에 본인 추억을 담아서 그 시래기 스토리 너 봐봐. 너 안 봤지? 안 봤어 한번 나 볼게요. 할머니 그 먹기 싫어했을 때 그렇게 시래기도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추억이 된 거야. 봐, 이 새끼. 셰프님 모시라고 그것도 공부 안 해서 좀 봤어. 아니 나 그 저번에 유튜브 촬영할 때 시래기 요리 한번 했어요. 뭔 상관이야? 근데 까칠한데 디테일하시네요. 오늘 또 얘기도 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셰프님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의 또 우리 스폰서죠. 대림당에서 샴푸와 앰플, 미스트까지 드립니다. 자, 뭐예요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제 친구가 여기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이 샴푸가 발모 머리를 자라게 해준대요. 머리를 안 빠지게 해주고. 이 발모에 좋은 그 엑기스가 여기에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내 동생 주면 되겠네. 중국집은 어떠신데요? 동생이 그러니까 아니야 머리는 있는데 이제 예, 조금 이제 위험? 예, 위험형 약간 보이는구나. 약간 머리 살짝 조금 미안해. 아니 근데 미안해. 본인 머리가 엄청 빽빽하잖아요. 여기 숱이 엄청 많아요. 네, 저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 오늘 이거 주시면 제가 동생한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있어. 이거 하면은 그 목욕하면은 앰플이라서 이게 이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살짝 뿌려주시면서 몇 번씩 떨어뜨리면서 하면은 두피 엄청 좋은 이제 발모가 되는. 이거는 태훈 셰프님 쓰세요. 뭐예요, 왜냐면은 헤어 미스트인데 덥거나 그렇지. 좀 뭔가 좀 텁텁할 때 냄새보다는 훨씬 더 시원함과 이 두피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헤어 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거 방판원 같이 자꾸 말이 이걸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구독자가 600몇 명인데 그 PPL이 무슨 말씀을? 셰프님을 좋아하시는 이제 팬들이나 또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 있거나 뭐 하실 말씀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아니 뭐 저는 뭐 여기 그 회생요리사 채널에 놀러 와가지고 재밌었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생요리사 나와가지고 그 흑백을 보니까 좀 놀라웠어요. 근데 다음에는 꼭 회색 앞치마를 좀 이거 뭔지 알아? 니들은 자격이 없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난 더 웃겨. 난 요리사도 아니거든. 그리고 너무 까칠해요. 네. 너무 까칠하시고 좀 이제 그 까칠함을 조금 수그러 들게 하면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 까칠함을 고량 가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량을 안 가서 그래. 거기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태훈 셰프 진짜 인정한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인성으로도 그렇고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무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요리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